기류는 초반하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전국민적 분노와 야 이거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법원 폭동 이후에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빠르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여론조사서를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것은 뭐냐면 여론조사상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 죽거나 다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정모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논리를 잘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도축사에 비교를 하면서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뼈를 잘 발라내는 그런 정도로 법리를 잘 세우는데 결론은 정반대인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믿기는 어렵다라는 주변이 이제 들리긴 하는데 통상 상식의 범주에서는 8대 0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헌법재판을 할 때 이 탄핵 심판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사실 확정의 단계, 두 번째는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즉 법리를 포섭하는 단계, 네. 그 사실 확정, 포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사실 확정에서 그 이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이거를 증거로 쓸 거냐 말 거냐, 판단의 근거로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이거는 증거로 쓰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확정 관련해 가지고 법리를 포섭할 때 네. A라는 사실을 법리로 포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절차상의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꼬투리를 잡았던 네. 그 우리 누구야 국정원 2차장 예. 예. 2차장?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홍장원? 홍장원. 1차장. 1차장. 네. 1차장의 증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할 거냐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쟁점들, 증거 채택의 쟁점들은 그 꾸준히 있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5가지 쟁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인정이 돼도 중대성 요건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아니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걸로 윤석열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 절차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거기는 형사재판부고 여기는 헌법재판하는 탄핵심판 중이어서 아니, 그래서 다르다. 또 이런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에서 네. 위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예. 책임은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5가지가 사실 인정이 되면 계엄령을 당연하죠. 포고문도 중대하죠. 그다음에 또 체포 중대하죠. 선관위 중대하죠. 국회 진입 기엄군. 중대하죠. 예. 다 중대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국무회의 절차는 아예 무슨 간담회 비슷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 첫 국무회의 그 계엄 포고 계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첫 국무회의라고 돼 있는 거는 그 회의장이 전 그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그 회의록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5분 했다라고 돼 있고요. 네. 장소가 국무위원 대기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의 입장에서 정식 회의 개회합니다를 한 적이 없고 자 국무위원들 오라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와가지고 회의장 입장하기 전에 차 마시는 대기실 있죠. 거기에 가서 대통령이 띵 나타나서 나 계엄 선포한다. 뭐라고 얘기하려니까 나 선포할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휴 참. 이거 뭐 또 얘기하는데 여튼 그러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광장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의 뜻이 이 헌재 전파가 될 거고요. 제가 요거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은 다 해요. 이게 헌법의 위반 탄핵 재판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이 없죠. 그냥 하원, 상원 통과하면 탄핵이에요. 하원하고 상원 통과하면 탄핵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 탄핵은 아니지만 헌법에 이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법률이 이거 어디서 하냐면 대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일반 재판도 워낙 많이 하고 그게 사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근데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진 우리나라도 8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87년 헌법 개정 네. 이후에. 그러면은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40년 된 건가요? 88년. 38년. 네, 38년 됐죠. 그다음에 외국에도 이제 헌법재판소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 헌재 없애. 그냥 대법원에서 해도 되겠네. 헌재가 무슨 소용이야? 뭐 하는 데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존재 증명을 잘 해온 곳이에요. 뭐 비판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헌재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겠네. 필요하네. 네. 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을 우리는 소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중도에 끌어내려야 될 정도로 큰 위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오직 결정할 수 있는 곳이 헌재예요. 헌재가 거기서 존재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다음에 개헌론이 나올 거고요. 헌재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헌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짜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하신대요. 시국 기도를 정말. 예. 시국 기도를 집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가지고 그러신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각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지금은 말씀을 좀. 드래곤볼에서 원기옥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아, 원기옥을 모여서. 원기옥을 모아서 네. 빠 에너지 파. 에너지 팍 좋아요.